중학교 1학년 1학기랑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가 단원 구성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1학년 1학기 첫 단원이 뭐야? 소인수분. 네. 소인수분해 다음에 뭐 배워? 그 모양. 그렇게 갑자기 점프를 한다고? 1학년 1학기인데? 그 저희가 시험 본 거는 응. 그 그래프는 이제 4단원이고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게 들어오고 정수와 유기수, 양의 정수, 음의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기수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네, 음수가 나왔어요. 음수라는 개념을 여기서 처음 배우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냥 당연하게 이제 쓰시지만 그 음수가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그걸 처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나타내는 것들을 배우는데 이걸 연습하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을 풀죠. 물론 풀이 있고 활용이 있고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네, 함수 들어가기 전에 뭐 여러분들이 뭘 배웠는지 리마인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학년 1학기 마지막에 그거 들어가요. 기본 도형 위치관계 이런 거 하기 전에 교과서에 뭐 있어? 그 전에 그 앞에 앞쪽 페이지에 교과서가 하나 통째로 돼 있잖아. 네? 에? 작가 앞에 뭐가 있어요? 아니 그 위치관계 그 앞단원이 뭐냐고. 위치관계랑 기본도형 앞단원이 뭐냐고. 위치관계랑 그거 도형이랑 다른 거 아니지? 네. 그럴 수 있죠. 살풀평면과 그래프. 아 일단은 그래서 이거 배워. 정비례 반비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학교에서 하셨던 거고 이제 학교에서 할 거. 학교에서 할 거. 첫 단원이 뭘까? 전 압니다. 무엇이죠? 1차 부정식.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저요. 아, 네, 또, 네. 연립방정식?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1단원부터 연립방정식을 때려버려? 아, 쉽지 않은데? 2학년? 2학년 생각보다 어려울지도. 아 진짜 알았습니까? 아니요. 네. 유리수를 좀 더, 여기 정수와 유리수인데, 유리수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를 해보자. 아 음. ES. 그 다음에, 1차 부정식. 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식 개선을 좀 더, 네, 잘할 수 있게 지수법칙도 공부하고, 네, 반항식 의 곱셈과 나눗셈. 반항식의 계산 단원이 지수법칙이랑 보통 같이 나오고 그 다음 단원으로 반항식을 계산을 하긴 해야 반항식까지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덧셈 뺄셈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1차 부정식. 이제 1차 공식. 앞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1차 공식을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계산 연습 좀 하고 숫자도 공부 좀 하고 1차 공식 풀어야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여기까지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예. 왜 숫자가야 돼서? 왜냐면은 그럼 네 번째 부동식 다음에 연립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이 끝나고 뭐 할까? 1차 를 하겠지.
이제 우리가 지금 선행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게 3-1이잖아요. 제일 첫 단원이 뭐야? 뭐였어? 처음에 뭐 배우면 시작했지? 다항식의 문제. 보다 더 먼저 배운 게 있었을 거 분명히. 실수. 실수. 여기까지 실수를 안 배웠어. 근데 뭘 배웠어? 제곱근. 이라는 루트를 이제 처음 쓰잖아 우리가, 그치? 루트를 이번에 처음 쓰게 되고 우리도 루트를 쓴지 한 달밖에 안 지났단다. 그래서 제곱근과 이제 무리수, 실수에 대한 개념 플러스 이제 계산까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숫자, 결국 숫자 얘기하는 거야. 초인수분의 최대분의 최소공배수는 결국에 여기서 이제 자연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연수. 근데 사실 자연수 말고 음해정수도 있지롱 하면서 확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항식의 곱셈, 그러니까 다항식의 덧셈 뺄셈까지는 2학년 때 했잖아 하면서, 그럼 곱셈도 이제 해봐라. 하나씩 전개해서 분배 법칙 이용해서 해봐라. 곱셈을 풀었으면 다시 묶어볼까?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할 줄 알아? 그럼 인수분해 하는 거 가지고 2차 방정식도 한번 풀어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 끝냈고 오늘 이제 2차 함수 들어갈 차례. 중학교의 소강, 기말고사가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지막 단어는 항상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일반의 수학에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프린트에 중1상 좌표평면과 그래프, 중2상 1차 함수의 그래프, 중3상 2차 함수의 그래프, 어찌됐건 다 연결되는 단원이다 라는 거고요. 좌표평면이란 하고 제가 좌표평면을 예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표축을 그리실 때 X축, Y축 표시하시고 원점까지 5, 그죠? 알파벳 5 가지고 표시를 하시는 게 당연하다. 두 직선이 점 5의 두 수직선이, 그러니까 좌표평면은 두 수직선이 교차해서 만나는 건데, 근데 그게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직교하는 거죠. 무조건 90도로 만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만나는 교점5를 좌표평면의 원점이라 하고, 이 가로 세로의 수직선을 각각 X축, Y축이라 한다. X축과 Y축을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하고요. 좌표평면은 이 좌표축에 의해 네 부분으로 나뉜다 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부분으로 나뉜다. 네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이름을 붙여줘야지. 면을 4개로 나눴어. 4분면. 4분면이라는 게 4개로 나눈 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번호를 반시계 방향으로 제1, 제2, 제3 이렇게 붙이겠다고. 써? 이게 비어있을걸 여기는? 좌표축 내가 그려놨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써있을 텐데 거기 위에다가 하영이랑 똑같이 여기다 이렇게 한글을 써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좌표축 위의 점 좌표축 위의 점은 X좌표 또는 Y좌표가 0이다. 하고 뒤에 안 써있을걸? 하고 뒤에 안 써있을걸?
여기다가 문장을 맺어줘. x좌표 또는 y좌표가 0이다. 여기서 한 칸에 한 단어씩 해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4분면에 속하는 건 4분면에 속하는 건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예요. 제 1사분면은 뿔뿔이죠. 제 2사분면은 네,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가 위에 있으고 y좌표가 플러스 이렇게. 제 3사분면은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제 4사분면은 x좌표는 플러스, y좌표는 마이너스. 뿔 말이 그대로. 그래서 양수나 음수라는 거는 0이 아니란 얘기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딱 0이 되는 건 축 위에 있다. 이런 축 위에 있다. 거기 이제 예제 이렇게 써놨어. 여러분들이 그 모눈이 있는 종이잖아. 제가 일부러 되게 복잡하게 일부러 모눈이 있는 종이 위에다가 쓴 건데 3,-1을 직접 좌표축 그려서 거기서 자유롭게 마음에 드는 위치에다 그리시고 3,1-1 찍으신 다음에 BCD도 네 그려보는 걸 빈 공간에다가 해보겠습니다. 네, 하시죠.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설명할게요. 근데 이거 B에 그래프 하나, C에 그래프 하나를 해야 돼요. 아니 한 그래프 한 좌표 평면 위에 점을 4개를 찍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원점 x축, y축 다 표시하시고요. 표시 안 하셨으면 표시 꼭 해주시고 O, X, Y 이렇게 쓰는 거. A는 몇 사분면 위에 있어야 돼? 3,-1이래. 4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는 세 번째 3 이렇게 찍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3,-1 해서 A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B는 X축에 대해 대칭인 점이야.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B는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B요? 네, B요. 그죠? 얘 X축을 가지고 얘를 똑같은 길이만큼 1만큼 건너서 이렇게 가자 이 얘기니까 B는 네, 제 1사분면에 3,1로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A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예,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요. 그러면은 어디가 바뀌어요? A가 지금 원래 3,-1이었는데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의 부호가 바뀌네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만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다가 이렇게 C를 찍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만들자 라는 것이었고, 그러면 C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서 어디에 부호가 바뀌었다? Y좌표는 그대로인데 X좌표의 부호가 바뀌었다. 원점 대칭인 D는 A에서 원점을 이렇게 뚫고 가면 되죠. 뚫고 가면 되죠. 원점을 뚫어서 그 간 거리만큼 A에서 O까지 간 거리만큼 그대로 원 5를 지나서 점 5를 지나서 더 가버리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 1 로 얘는 지금 원점 대칭이 되었다. 그러면은 부호가 둘 다 바뀐 거네요. 좌표평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좌표평면에다 그릴 건데 그걸 이제 못 그리면 안 되니까 우리 분 중에서는 그런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간혹 몇 콤마 몇을 찍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는 학년이 높은 학생이 간혹 있어요. 반대로 찍거나 3,1 찍으라고 했는데 1,3인데 찍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한번 복습 차원에서 찍고 넘어간다. 근데 이제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별도의 일이고 우리가 함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함수가 뭐죠? 함수가 뭘까요? 뭘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까요? 어떤 상황을 함수라고 부를까요? 밑에 함수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1번 시속 60km로 X시간 동안 달렸을 때의 거리 Y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X는 Y는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면 더 속시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Y는 60X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60X.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우유 1800ml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셨을 때 한 명당 마실 수 있는 우유의 양을 Y ml 단 X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누어 마시는 거면은 1800ml를 네, X명이 이렇게 나누어 마시겠죠. 그 다음에 3번. 하루 중 낮 시간이 X 시간일 때 밤 시간은 Y 시간이다. Y는 밤 시간인데 하루가 전체 몇 시간인데? 24시간. 낮 아니면 밤 둘 중 하나지. 낮 아니면 밤. 24 빼기 X. 그죠? 낮 시간이 14시간이면 밤 시간은 10시간일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번.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Y 이랬어.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그러면 얘는 우리가 1번, 2번, 3번까지는 식으로 써봤는데 4번은 이게 소인수분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X에 대해서 곧바로 식을 쓰기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몇 개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X가 6이면 Y가 뭐야? 그래서 Y가 그러면 4의 약수의 개수니까 미안 4가 왜 4지? 6의 약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6의 약수 자체는 1, 2, 3, 6인데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Y는 4 이렇게 되겠죠. 해볼까요? 좀 더 크겠어? X가 42이면 42의 약수 몇 개일까요?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죠? 1, 2 다 7, 1, 42, 2, 20 이렇게 세는 방법 말고 소인수분해를 해서 지수에 일치하고 네. 그러면은 42를 소인수분해 하시면 42를 소인수분해 하시면 2 곱하기 3 곱하기 2 네, 6 곱하기 7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로 소인수분해 되겠죠? 그러면 지수가 모두 1, 1, 1인 거고 거기에 1씩 더하면 Y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겠네요. 8개 8개요. 네, 그래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나 살짝 이렇게 써놓으면 필요하면 쓰세요. 어떤 자연수가 소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약수의 개수는 각 지수에 대해서 1씩 더해서 곱한 수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제 1에다가 1씩 더하면 2, 2,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식으로 못 쓰지만 어떤 x가 자연수가 정해졌을 때 우리가 y 값이 얼마다라고 네, 계산을 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 뭐라 써있나 보니까 실수 x와 가장 가까운 정수 y 이렇게 되어 있어. x가 1.9면 그다음 가장 가까운 정수 y는 2. x가 9분의 47이면 6이요. 아니 5요 5. 그래서 얘가 5보다 살짝 큰데 5까지 되려면은 5에서 9분의 2만큼 더 큰 거고요. 6과 비교하시면은 이제 차이가 9분의 7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가장 가까운 거는 네, 정수 5 따질 수 있어요. x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뭘까요? 6이요. 예, 6이요. 아, x가 딱 뭔지 얘기하면 이것도 딱히 어떠한 식으로 1, 2, 3번처럼 어떠한 식으로 정리되는 건 아닌데 규칙이 있네. 근데 제가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삼 또는 4. 3도 0.5만큼 차이가 나고 4랑 비교해도 0.5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얘 딱 정말 가운데에 있잖아요. y가 그럼 3 또는 4? 아니, 콤마 4? 이렇게? 그러면 x가 3.5일 때 함수값이 도대체 얼마야? 만약에 뭐 이걸 fx로 정의를 했어. 근데 f3.5가 이렇게 들어왔어. f3.5랑 f 루트 37을 계산할 거야. 얘의 정답은 뭘까 도대체가? 함수 따라 적어볼게요. 두 변수 x, y가 있는데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도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 지금 5번에는 못 써요. 어? 5번은 못 써요. 5번은 뭘 못 쓰냐고? 못 쓰냐고? 뭘 써야 돼요? 5번은 자, 이렇게 제가
제가 3개나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에 네 번째 x에다가 3.5 한번 집어넣어 볼까 했더니 이런 식으로 y 값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얘는 진짜 3도 되고 4도 되는 애잖아. 5번은 탈락이야. 1, 2, 3, 4는 함수가 전부 다 맞는데 5번은 사실 페이크였어. 함수가 아니다. 얘 때문에 다른 건 선생님 하나씩 나오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 안 나오는 제가 딱 있어버려서 함수 탈락이야. x가 하나 정해졌으면 y도 무조건 하나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값이 중복되는 말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를 난 집어넣었는데 구술이 2개 튀어나온다? 이런 함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함수의 예시하고 써놨지만 5번은 함수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2차 함수 자체를 문제 풀 때는 여기를 그렇게 2차 함수 안에서는 별로 지금 풀이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기말고사 범위니까 기말고사인 건 나오는다요. 함수인지 아닌지 1차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여기까지 필기했으면 그 1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제가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기라고 해놨는데 네, 각자 한번 그려볼까요? 1, 2, 3 잘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데 문금 한 칸이 1이에요. 1하고 가정하고 푸세요. 네, 가정하고 그리세요. 뭐 본인이 다르게 비유를 하고 싶으면 해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웬만하면 문금을 좀 맞춰 그려줬으면 좋겠고 일단 동그라미 1번 먼저 볼까요?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모양이에요. 그쵸?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하나의 직선이 결정이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2개 이상의 점을 찾아보도록 할 건데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은 정수를 대입해봐서 적당한 거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0,1 제일 만만하게 0 한번 대입해보시고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 그래프는 0,1을 무조건 지나야겠네요. 0,1이 어딨어? 여기 위에 있겠지? 여기를 지나야 돼. 0,1이면 y좌표 y축 위에 첫 번째 칸 이거잖아. 그 다음에 x에다가 4를 대입하면은 4, 얼마를 지나야 돼? x에다 4 대입하면
아닐걸? x에다가 4 대입하는 거. 그 4를 대입했어. y가 뭐가 튀어나와? 함수값이? 4죠. 그럼 4,4를 무조건 지나야 되네. 이 그래프는 4,4를 무조건 지나야 돼, 얘들아. 면 1,4분 메뉴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전 아직도 좀 의심스러운데요? 마이너스 4 한번 집어넣어 볼게.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y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도 지나야 한다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도 그래프를 그려야 할 때 x에다가 0 먼저 대입해보자. 0 대입하시면 0,0이겠지. 2 한번 대입하시면 2, 얼마를 지나야 돼? 2, 마이너스 5를 지나야 되지.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0 원점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5도 지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5도 지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3번 또 이어서 그려볼 건데, 자, 여기서 잠깐 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게 지금 이 4분의 3이 기울기예요, 기울기. 근데 이 기울기는 여러분들이 1번을 정확히, 동그라미 1번을 정확히 따라 그리셨을 때 0,1이랑 4,4 이런 식으로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몇 칸? 됐어, 여기까지 몇 칸? 네 칸. 위로 몇 칸? 딱 그 지점에서 위로 몇 칸? 3칸. 이게 지금 기울기의 역할이에요. 여기 왼쪽 오른쪽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x의 증가량이고요. 위로 올라가는 이게 y의 증가량이 됩니다.
2번에서도 마이너스 2분의 5란 얘기는 이게 내가 2칸 증가했을 때 마이너스 5만큼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가량으로 볼 건데 사실 증가한 건 아니고 내려갔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 9를 붙여서 써주시면 된다. 어쨌든 절대값 봤을 때요 2분의 5잖아요. 2칸, 5칸으로 뚝 떨어지는 거다. 모눈으로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울기를 가지고 제가 3번도 이어서 그려볼 건데요. 3번 그래프의 y절편이 얼마예요? 오겠죠?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5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움직이고 마이너스 2니까 2칸 내려가서 그 다음은 여기다가 점을 찍을 것이다. 그 두 점이 있으면 걔를 연결해주면 끝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3도 지나야 하고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으면은 예, 5, 마이너스 5,2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지나는 점들을 이용해서 이거 몇 콤마 몇이랑 몇 콤마 몇 지나니까 걔를 찾아다가 이어야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그 다음 뒤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많이 써놨는데 예, 그거는 잠깐 넘어가고 여러분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오늘 배울 건데 역시 그리는 방법은 지나는 점들을 이용해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 것인데요. 역시 특징적인 점들을 몇 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 제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 0이죠.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제곱이니까 1이겠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네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전체 제곱하니까 1입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좌표들을 찍을 거냐면 0,0, 1,1, 2,4, 마이너스 1,1 이런 애들을 찍을 거고요. 그러면은 0,0 원점에다가 찍고 1,1 이런 식으로 찍고 2, 했을 때 2, 3, 4 했을 때 4, 2,4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인데 대입해서 1이 나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1,1 이렇게 찍는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4도 이 그래프가 지나야 해요. 이렇게 생긴 거를 부드럽게 완만하게 이어서 곡선의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그림이 될지 모르겠는데 3을 대입하면 3,9가 되기 때문에 진짜 한참 끝까지 쫙 올라가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곡선이에요. 일단 칠판을 먼저 쭉 보실게요.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을 가지고 한번 넣어서 그려볼 건데요. x가 0이면 당연히 y 0이고요. x가 1이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x가 2이면 마이너스하고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얘는 제곱을 먼저 하고 마이너스가 나중에 붙는 거니까.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식의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그럼 그걸 제곱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인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건 역시 제곱을 먼저 하고 마이너스를 그 다음에 붙여라 이 얘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럼 나는 0,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와 같은 애들을 모는 위에다가 찍을 겁니다. 잠깐만요. 1, 마이너스 1. 그럼 제 4, 4분면에 지키겠죠? 2, 마이너스 4.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5개를 확인해봤는데 얘를 다 이어보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 일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까 그렸듯이 직선 모양이라면 이렇게 2차 함수의 모양은 곡선이에요. 근데 그냥 곡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곡선의 종류랑 이름이 있어요. 일단 동그라미 1번 여기 요 그래프를 여기 제일 하단에 1, 2, 3, 4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 동그라미 1번에 뭘 쓰실 거냐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라고 쓰겠습니다.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곡선의 모양을 우리는 포물선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곡선의 형태의 이름은 포물선이에요. 근데 되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단어가 갑자기 등장을 해버리는데 꼭지점? 다각형도 아닌데 여기 꼭지점이 어디 있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도 아닌데. 예, 포물선에서 쓰이는 꼭지점의 용어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기는 그 끝에 있는 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포물선에서 쓰이는 꼭지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가 꼭지점이던데 이 원점. 이게 올라갈 거면 쭉 올라가는 곡선이 아니고 내려갈 거면 쭉 내려가는 곡선도 아니고 내려갔다가 찍고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찍고 내려가죠.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의 꼭지점은 그래프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가 달라지는 이 지점을 얘기하는 게 꼭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시면서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이게 x에다가 1을 대입해도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y값이 1이에요. x에다가 2를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 역시 y의 절대 y값이 똑같아요. x에다가 3 대입하면 9일 거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9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그라미 2번 y축에 대해 대칭입니다. 선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죠? 완전히 똑같아요. y축 가운데를 기준으로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에요.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져서 일치하게 되는 모양이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그린 두 가지가 하나는 x제곱의 개수가 1, 그러니까 양수일 때를 얘기한 거고요. 하나는 음수일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내가 똑같이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다섯 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는데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제곱을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다 붙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3, 4분면, 4, 4분면에 있고 x에 대입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y의 절대값은 커지지만 점점 더 원점에서 멀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한도 끝도 없이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다른 모양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a가 0보다 클 때, 즉 a 얘기하는 거는 여기 x제곱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x 앞에 붙어있는 게 플러스일 때는 이걸 아래로 볼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볼록은 한데 볼록이 이거 뭐야? 체크 안 해도 돼요. 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볼록을 한데 어느 방향으로? 아래로 볼록하다. 이건 얘는 볼록하긴 한데 어떻게? 꼭지점 부분이 위로 있고 아래로 한도 끝도 없이 쭉 내려가는 거. 꼭지점이 이 포물선을 기준으로 꼭지점이 제일 위에 꽂혀있냐 아래에 꽂혀있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A가 음수일 때를 위로 볼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그런 식으로 구분할 때 쓰여요. 자, 그 다음에 4번. 사실 얘는 1x제곱이고 마이너스 1x제곱이라서 봐봐. 여러분들이 그린 이 그래프를 그대로 접어서 뒤집으면 그대로 붙여서 그대로 뒤집으면 이거 아니야? 다시 얘를 그대로 접어서 올리면 저기 나오겠지? 이해되시나요? 네, 절대값이 같으니까요. A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르면 그러니까 부호가 다를 때 서로 하나는 위로 볼록, 하나는 아래로 볼록 다를 텐데 이게 서로에 대해서 두 그래프가 서로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거울 모양으로 얘를 갖다가 거울을 상에 비추면 저게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거울을 여기다 대고 비추면 아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어느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갖다가 접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나와. 대칭이란 말을 한 번에 두 개 있으니까 헷갈려 하는데 2번에서 얘기하는 y축 대칭은 그냥 그 하나 자체가 서로 y축 접었다 폈다면 포개진다라는 거고 4번은 두 개 양쪽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게 y는 1x제곱 1번 그래프라면 제가 2번 그래프로 y는 2x제곱을 그릴 건데요. 이렇게 길게 안 쓰고 여기서 볼게요. x에다가 2 대입하시면 x에다 0 대입하시면 0,0이겠죠? 0,0 x에 1 대입하면 1,2겠죠? 1,2 여기다 갖다 찍어야 돼. 1,2 그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2가 될 테니까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나와? 8 나오겠죠? 2,8 이렇게 가야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하나, 넷, 4, 5, 6, 7, 8. 8 여기다 찍어야 돼. 조금 가야지 뭐. 8까지 그랬으면 좋겠어 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당연히 8? 이런 식으로. 보신 것 같은데, 그치? 여기 봐서 그릴게요. 그러면은 얘도 부드럽게 지금 방금 찍은 이 5개의 점들을 이어주시면은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할게요.